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발자 진입니다. 제가 개발자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런 질문 많이 물어봐요. 너 개발 재밌어? 이렇게. 저는 재밌어. 그리고 가끔 내가 마술사 같아 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해요. 마술사가 뭐예요? 마술사만 작동 방식을 알고 있고 관객들은 마술사가 손 한번 휘저으면 마술이 따랑 나오게 되니까 너무 신기하면서 박수를 치는 거죠. 오늘 배울 함수에다가 이 서비스의 작동 로직을 다 입력을 해놓고 유저들이 필요한 값을 따라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배울 함수는요, 이렇게 개발자들에게 마술과 같은 도구입니다. 오늘 제가 함수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바로 만나볼게요. 펑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펑션을 정의하는 방법은요, 여기 DEF라는 키워드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DEF는 definition, 즉 내가 이제 정의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DEF 다음에는요, 함수명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괄호 열고 파라미터를 입력하는데 요거는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함수 안에서 작동될 코드는 항상 인덴트, 즉 들여쓰기 넣어주시고 코드 작성해 줘야 돼요. 알았죠? 들여쓰기 넣어주고 쓰는 코드가 이 함수 안에서 실행될 코드이다. 알았죠? 자, 이제 파라미터랑 아규먼트가 나오는데요. 파라미터는 매개 변수라고 써 있는데 쉽게 말해서 함수 안에서 사용할 변수를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자, 함수 안에서 사용할 변수이기 때문에 함수 밖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함수 끝난 다음에도 미련이 남아서 자꾸 이 매개 변수 부르면 안 돼요. 매개 변수는 함수 안에서만 작동되고 끝난다. 아규먼트는 우리 아까 함수를 마술사는 거에 빗대었죠. 처음에. 자, 아규먼트는요, 실제로 유저가 입력한 값입니다. 그래서 아규먼트는요, 실제로 이 파라미터에 넣을 유저가 제공한 값이라고 보면 되고요. 파라미터는 함수 안에서 쓸 변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오늘 만들 함수는 briefing이라는 함수고요. 이 함수 다음에 스트링으로 제가 함수를 description, 즉 함수에 대한 설명을 저는 이렇게 자주 적어놔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제 함수를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쉽게 알기 위해서. 그래서 얘 함수는 뭐예요? 좋아요를 누른 유저명을 출력하는 함수예요. 그리고 이 파라미터를 제가 입력을 해놨거든요. userNames라고 해가지고 userNames라는 파라미터를 받아서, 즉 함수 안에서 이 userNames라는 파라미터를 변수를 계속 사용할 거예요. 얘는 좋아요를 누른 유저겠죠? 좋아요를 누른 유저의 이름 리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유저네임 안에는요, 이름들이 있고, 자, 만약에 유저네임 리스트가 이거의 개수가 0보다 크면은 이 유저네임을 for 루프 돌면서 하나씩 꺼내서 누구누구가 좋아요 눌렀대, 이렇게 브리핑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좋아요를 누른 유저가 아무도 없어, 너무 슬프다,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면 no one hit like button, 그러니까 아무도 like 누르지 않았어 라는 슬프네요. 자, 우리 일론이랑 스티브가 좋아요 눌렀다고 해봅시다. 변수에다가 일론 스티브라는 값을 담았죠. 자, liked 유저를 지금 briefing이라는 함수를 실행하는데 여기 괄호 안에다 넣어줬죠. 원래는 파라미터가 유저네임스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유저가 입력한 데이터는 바로 liked 유저라는 변수에 들어간 값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아규먼트라고 해요. 그래서 유저네임스에 유저가 넣어준 아규먼트 값이 들어가서 이 briefing이라는 함수가 실행될 때는 유저네임스에 있는 값은 이 일론과 스티브가 되는 거죠.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론이 좋아요 눌렀고 스티브가 좋아요 눌렀어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인덴트 다음까지가 이 함수의 정의를 구현한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실제로 아규먼트를 생성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함수를 실행하는데 함수를 실행할 때는 항상 유저가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유저가 입력한 아규먼트가 함수 안에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자, 함수를 실행할 때는요, 파라미터에 반드시 값을 입력해야 돼요. 아니면 에러가 납니다. 즉
userNames라는 파라미터는요, 이 함수를 실행하고 싶으면 argument, 즉 값을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자, 한번 안 넣어볼까요? briefing이라는 함수를 실행하되 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briefing이라는 함수는 argument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default parameter라는 것인데요. 유저가 까먹고 argument 안 넣어줄 수도 있죠. 그때 대신 실행되는 기본값이에요. 유저야, 너가 데이터 안 넣어주는 상황을 대비해서 내가 기본값을 설정했어. 이런 뜻입니다. 자, username 파라미터 다음에 는 하고 빈 리스트를 넣어줬네요. 이게 바로 디포트 파라미터입니다. 만약에 유저가 아무것도 아규먼트를 입력하지 않을 시 기본적으로 빈 리스트를 가지고 함수를 작동할게 라는 뜻이에요. 자,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이거 실행해보면 어떻게 해요? 브리핑이라는 거에 아규먼트 안 넣어줘도 이게 실행되는 거죠. 디포트 파라미터를 설정해줘서 이제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요. 바로 포지셔널 아규먼트와 키워드 아규먼트입니다. 우리 아규먼트는 유저가 넣어주는 값이라고 했죠? 아규먼트 입력 시에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브리핑이라는 함수에는 파라미터가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저가 아규먼트를 입력하면 그 아규먼트는 한 개밖에 없는 파라미터와 매핑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두 개라면, 이렇게 파라미터 두 개라면, 그리고 세 개라면, 만약에 파라미터가 10개라면 자, 유저가 이 아규먼트를 입력한 순서에 따라서 파라미터와 매핑이 됩니다. 첫 번째 입력한 아규먼트는 첫 번째 파라미터와 매핑되고 두 번째 아규먼트는 두 번째 파라미터와 매핑되고 근데 이거 너무 헷갈리지 않아요? 유저가 어떻게 파라미터의 순서를 다 기억하나요? 이런 힘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키워드 아규먼트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파라미터와 아규먼트의 값을 직접 매핑해줄게 라는 거예요. 는 이퀄 표시로. 그래서 파라미터의 순서를 굳이 따르지 않고 아규먼트를 입력할 수 있어서 헷갈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키워드 아규먼트는 포지셔널 아규먼트 다음에, 그러니까 맨 뒤에 입력해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코드로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브리핑을 조금 업데이트했습니다. 이번에는요, 좋아요 누른 유저명 출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저 히스토리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업데이트 해볼게요. 유저 히스토리는 이렇게 돼요. 자, 유저의 이름을 키로 갖고 유저가 지금까지 동영상에 좋아요 누른 개수를 밸류로 담았습니다. 자, 이렇게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넣으면 자, 유저네임은 지금 동영상에 좋아요를 누른 유저명입니다. 그 유저들을 찾아서 여기 유저 히스토리를 업데이트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for 돌면서 유저 like 히스토리 파라미터에다가 유저를 찾고 그러면 뭐 밸류가 나오겠죠? 거기를 하나 플러스 해주는 거죠. 그리고 출력을 하는 거죠. 누구누구가 총 라이크를 누른, 좋아요 누른 개수는 몇 개야? 이렇게 브리핑을 해줍니다. 자, 제가 함수를 실행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키워드 아규먼트 써볼게요. 자, 유저네임에다가 liked user, 아까 liked user라는 변수 있었죠. 그리고 user like history라는 파라미터에다가 지금 새롭게 만든 변수를 아규먼트로 넣었습니다. 자, 이거 둘이 순서 바뀐 거 보이시죠? 키워드 아규먼트를 쓰면은 이렇게 순서 상관없이 직접적으로 매핑을 해주기 때문에 파라미터와 아규먼트가 순서 상관없이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일론이 좋아요 눌렀어. 일론의 최종 개수는 좋아요 누른 최종 개수 2개. 스티브는 총 여기다 하나 더 해야 되니까 6개 이렇게 브리핑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에러가 난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아규먼트, 키워드 아규먼트를 먼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포지셔널 아규먼트를 쓰면은요 어떤 에러가 나냐면 자, 포지셔널 아규먼트가 키워드 아규먼트 뒤에 있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지션을 먼저 써주고 키워드를 뒤에 써줘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배울 건 리턴입니다. 함수의 실행 결과값으로 어떤 값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 값을 반환해 줄 수도 있어요. 그 반환하기 위해서는 바로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이 함수를 실행하면 그 결과로 어떤 값을 반환할게. 이 값을 가지고 너가 또 다른 코드에서 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count likes라는 거는 유저네임이 오면은 몇 명의 유저가 이 동영상에 좋아요를 눌렀는가를 세주는 거예요. 함수를 여기서 정의하고 함수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아까 liked user라는 아규먼트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 이 결과값으로 어떤 넘버가 나오는데 그 넘버를 변수에다가 count라는 변수에다 다시 담을 수가 있어요. 요 count라는 변수에는요 2라는 값, 함수의 리턴 값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주 유용한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발자는 마치 마술사 같은 거죠? 여러분 함수 배우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맛을 많이 부려보세요. 다음 시간에 저는 클래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